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여당 사법부를 향해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다라며 해산돼야 할 정당이다라는 공세를 해왔고요. 만약에 기각된다면 법원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었습니다. 자, 추경호 의원의 영장심사 입장과 조금 전 퇴장에서 나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총장님 거듭 바꾸신 거 어떻게 소명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민들에게 할 말씀은 없습니까? 개헌 정말 모르셨습니까? 그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예,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고의로 표결 방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셨나요? 재판부 질문은 따로 없었습니까? 개헌 불법성은 왜 전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결국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 함께 보시죠. 혐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면밀한 법적 공방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된 이후 추경호 의원의 이야기 저희들이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자, 이 특검에서 가졌던 의혹과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이 반박, 영장 심사 공방 내용도 한번 함께 보시죠. 자, 특검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추경호 의원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어려워서 당사에 집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표결은 이루어졌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곽태규 의원님, 저 새벽 현장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그 혐의 사실 자체가 사실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혐의입니다. 네. 이번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단순히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려가 없다 정도가 아니고 혐의와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계엄 사실을 알고 돌아와가지고 당사에서 다 같이 모여있다가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뭐 사전이든 사후든 어떤 그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뭐 공모를 했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조은석 특검 쪽에서도 수사를 해본 결과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것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은석 특검에서 지금 특검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것을 내란몰이로 가서 특검의 성과를 만들려는 그런 작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법원에서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여야의 반응도 좀 나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수사 자체가 억지 수사였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비상식적이다라며 사법부를 때렸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조희대 사법부 국민의 내란 청산 헌정 질서 회복 바람을 짓밟았다, 비상식적이다라며 이 사법부를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요, 지극히 당연한 결정, 특검 수사는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앞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100번이고 위원정당 해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첫 단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지금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위원정당 해산 청구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두고 봐야 문제인 된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 국민의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 여부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뻔했습니다만 네네. 일단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왜 가까이 본 그 국회 본청 안에 있었는데도 투표를 참여 안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에는 결코 지금 현재까지 답을 한 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12월 14일까지 이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서 재판에서 다투려고 하겠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그 영장 발부 여부도 뭐 발부가 됐다면 조금 더 이를테면 위원정당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졌겠습니다마는 그걸 차치하고라도 저는 그 작년에 관저에서 올해였죠.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투쟁했을 때 그런 모습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를테면 위원정당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라 치면 그 참석했던 의원들이 집행을 저지하고 했던 모습들 같은 게 오히려 더 관련이 짙다. 이를테면 위원정당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나머지 그 여러 가지 문제들만 가지고도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전혀 지금 개선의 정이 안 보이고 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인 그거를 폐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유일하게 지금 의원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것인데 일단 기각이 된 상태니까 공소 유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사 만료를 앞두고 이 내란 특검이 소위 줄줄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추경호 지금 줄줄이 다 막판에 다 기각을 시켰는데 이 무리한 영장과 수사 아니냐라는 법조계 비판도 있거든요. 자, 요즘 뭐 이 정치권 안팎에서 정영진 변호사님, 옷깃만 스쳐도 내란 뭐 이런 말이 유행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추경호 뭐 연이어 기각이 됐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긴 했는데 그걸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그 정당 해산 심판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위원정당 해산 심판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도 발부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냉철하게 팩트만 본다면 위원정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간 얘기인데 예컨대 통합진보당이 위원정당으로 인정받아서 해산되던 그 현장을 저는 이제 취재했던 취재 기자니까 그때 나올 법한 일이 이제 위원정당 해산이거든요.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만들고 그 세력들이 국회에 합법적으로 이제 입성을 해서 유사시에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계획을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목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해산됐던 게 이제 위원정당 해산인데 글쎄요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하나 발부 못 받으면서 위원정당 해산까지 가는 게 이 법적으로 좀 연결성이 완벽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사진 나왔지만 구속된 사람들이 있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구속된 사람들은요.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이런 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기각이 된 그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 당일날까지도 그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추경호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계엄에 대해서 귀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진짜 비서실장도 모르고 원내대표도 모르고 당대표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헌정당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금 전에 봤지만 대통령이 이거 뭐 내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엄이 내란이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고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늘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계엄이 내란이라고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되려고 하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모의하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계엄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 생각 드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바로 옆에 곽규택 의원님 계시지만 12월 3일에 이맘때쯤에 작년 딱 이 정도 시간에 곽규택 의원은 그거 아셨나요? 그 뭐 한 10시간쯤 뒤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거 아셨나요?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국민의힘을 그것도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가지고 일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한국 정치를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 기각됐는데 제 내용 보면요. 혐의하고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이 필요하다라고 장황하게 부장판사가 썼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놓고 무슨 그것보다 더한 내 위헌정당 해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치밀한 무언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여당도 어떤 정치적인 선동의 의미로 이 위헌정당 해산을 얘기하는 거다. 정치면에서는 결국 이렇게 보시는 건데 법리적으로는 좀 짚어볼 게 더 많다. 뭐 이런 의견이세요? 양태종 변호사님, 예산도 이례적으로 빨리 합의해 줬는데 이 상대 파트너 정당을 향해서 너무 당대표께서 위헌정당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도 제1야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계속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비상겸이나 그리고 지금 계속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절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장동혁 지도부가? 예. 만약에 왜냐하면 사실 저는 앞서 정혁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이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경과 그 일련의 행동들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위헌이었다는 것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꼭 내란인 죄가 유죄가 확정돼야지만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과연 민족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인지에 따라 따져봐야 되고 거기에 사실 상당한 정치적인 해석도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서도 안 되고 해산되지 않을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 자꾸 이걸 위헌정당으로 끌고 가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정청래 대표 주장대로 국민의힘 제1야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우리나라에 남는 정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몇 명만 되는 셈이 되는데 곽태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인데 해산되시고 나서는 뭐 하실래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 주장대로 해산되신다면.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이 빌미로 한 공격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제 특검이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종합특검을 한다는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특검을 또 종합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옥죄고 민주당의 일당 독재 체제로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첫 이제 무대가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내란을 빌미로 한 특검 그리고 재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공격도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를 탄압한다든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험한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저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사법부의 이런 부당한 사법
정치권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우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또 대처를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앞서 이제 장동욱 지도부의 과거의 어떤 이 정리 내지 사과 달라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의 부재에 대해서 양 변호사님, 김유정 의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네. 딱 대비되는 게 작년 이맘때쯤 표결이 있었을 때 많은 저희 도직구 소속 그 국회의원들은 계엄 표결에 참여해서 계엄 해제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파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어떤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어떤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국면, 그리고 장 대표가 과거와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머문 것이다 라면서 일종의 어떤 이 사과에 대한 거부를 시사한 발언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일단은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이다. 네, 그 과거가 단순한 과거입니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려고 했던 그 과거로부터 단절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명백하게 지금 단절 못하고 있고, 또 김재원 최고 같은 분은 뭐 연을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또 싸우는 것이 외연 확장이다라는 뭐 김미수 최고위원의 발언이랄지 이런 좀 총체적 난국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데요, 장동욱 대표가. 그래서 이게 뭔가 계기가 됐을 때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눈길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굳이 왜 다시 끄집어냅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끄집어내면서 자꾸만 퇴행하는 모습 보이는 바로 이 제1야당의 이 모습 때문에 스스로 저는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모습에 대한 반성과 그 뒤따르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있어야만 국민들이 아,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